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위메이드 관련해가지고 오늘 간담회가 있었죠. 간담회.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추천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항상 제 영상에 써놨다시피 종목을 추천은 아니지만 이런 간담회,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어느 정도 매력적인 회사에서 간담회에서는 뭐를 발표하죠? 자신들의 비전 이런 거를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진행됐던 상황이라던가 혹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갖다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재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무언가 포인트들을 캐치할 수 있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간담회도 가끔 있긴 있어요. 진짜 얘네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쓸데없는 거 하네. 이런 간담회도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담회를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죠. 보기는 좀 애매한데 지나고 나서 항상 검색해보면은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리해가지고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고 이런 것들 그런 거 좀 간단하게 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요약본 올라오는 것들 한 번씩 참고하시면은 또 이런 거에서 또 누군가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위메이드 간담회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보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 일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지금 게임주는 좀 수급 지수 돌려주고 얘네들이 좀 상당히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거든요. 주가만 봤을 때는 얘네 많이 밀렸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 곱게 밀리진 않았어요. 밀린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강한 반등, 또 여기서도 반등, 밀리니까 또 반등,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계속 전체적으로 하다가 몇 개 회사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펄어비스는 좀 탄탄한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수급 들어오면서 연동되는 것도 있고, 위메이드는 특히 저는 10만원 깬 자리 여기서 9만원 사이에서 엄청 잘 지켜볼 것 같다. 얘네들 자리 좋고 이런 상승 저항이 있던 곳 10만원 라운드 피겨 깬 자리고, 항상 라운드 피겨를 깨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기겁하는 손절 자리가 보통은 돼요. 특히 전저점도 있고 이런 것도 깨고 10만원도 깨고 개인들 여기서 놀라서 매도 좀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서 얘는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수급이 들어왔었죠. 밀린 지수 밀리고 하는데 요 이틀 그 전까지 매도 막 세게 때리다가 수급이 갑자기 빼꼼 얼굴을 들이밀어요. 그러면서 오늘 좀 수급 지수 돌려주고 하니까 냅다 들어왔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여기서 다시 전고점을 갈 거다 이런 거는 좀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항상 이 뒤에 가는 케이스도 많아요. 전고점 돌파하고 이런 거 지지고 못 가는 애들 있어요. 분명히 많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로 가더라도 가면서 무언가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서 매매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모습이 있어야지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건데, 지금 가격 면에서는 차트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자리라고는 할 수 있겠죠. 가격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니까, 물론 이렇게 반토막 나는데 또 이유가 있었겠죠. 지수가 밀려서인 것도 있고, 최근에 이런 하락 같은 경우에는 실적 관련해서 그 코인 위믹스 매도한 거 그거 빼면은 어닝 쇼크다 이런 식으로 갖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면서 밀린 것도 있는데, 얘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올라갈 때 위믹스 코인이 그만큼 좀 대박을 치기도 했어요. 즉 코인의 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승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트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내려왔으면 반토막이면은 좀 매력적인 자리긴 하죠. 높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물론 여기서 무조건 돌려준다 이거랑은 또 달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신에 차트가 그래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많이 내려왔다. 즉 조금은 그래도 가격이 낮아졌다 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이제 간담회로 넘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쓱 읽어보시는 거예요. 시간 나실 때 위메이드 선발 주자다 딱 봐도 주식에 대해서 엮을만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죠. 이런 건 패스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1분기 미루4와 플랫폼 매출은 어떠냐. 근데 이거는 분기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적을 숫자로 발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실적이 지금 벌써 한 700억이 쌓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1월부터 실적 반등 중이고 플랫폼 매출이 이번 분기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건 그냥 회사 측에서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지 않나.
자, 그 다음에 3월까지 5개 게임 추가 런칭을 한다. 요런 것들. 지금 2월인데 3월 2달이에요. 2달 안팎으로 5개 게임을 추가 런칭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뒤에 붙이는 거 테스트 게임이 아니라 웰메이드. 이제 여기서 웰메이드가 뭐 회사마다 좀 내세우는 건 다르지만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괜찮은 게임이라는 걸 표현할 때 웰메이드 이런 식으로 갖다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웰메이드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출시되고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게임이 괜찮은 게 나온다. 그러면은 좀 추적을 해봐야겠죠. 이 게임이 뭔가 5개나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테스트 버전도 아니고 웰메이드 게임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나름 수작 좀 잘 만든 완성도 있는 게임을 3월까지 기간도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이번 달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3월까지라고 하니까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안 머네. 냄새 좀 맡아보고 근데 이게 출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출시로도 재료가 될 수 있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게임이 출시를 하거나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게임들을 좀 출시하는구나 알 수도 있죠. 지금 뭐 테스트를 거쳤을 수도 있어요. 테스트 버전 같은 거 서버.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좀 찾아가지고 아니면 출시했을 때 이 게임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저는 게임 좀 흥미 있는 거는 제가 원래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출시를 하면 한 번씩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보고 이거 좀 대박 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 이용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런 거 뭐 이용자 늘어난다. 추적을 해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세이브를 해놓는 거예요. 3월까지 5개 게임 추가 런칭 이런 거 재료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리메이드. 그러면은 일단 뭐 간담회 보면서 이런 거 그리고 코인 소각 뭐 위믹스 코인 소각은 저는 코인 블록체인 쪽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메인네? 이것도 잘 몰라요. 그러면은 넘기고 이게 주식시장이랑 엮을만한 내용인지 그런 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다 보면은 또 뭔가 키워드가 쓱 그냥 읽다 보니까 키워드가 뭐가 하나 있네 봤더니 투자 및 인수합병 M&A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다. 인수합병 가능성. 근데 이거는 회사 측에서 인수합병을 하는 거는 회사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당하면 좋아요. 당하는 건 당하는 쪽이 좋은 호재고 큰 회사한테 작은 회사가 인수합병 당하는 건 호재인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검토. 대신에 이제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게 막 텐센트 좀 뭐 여기 위메이드가 작은 회사는 아니지만 더 큰 회사 글로벌적으로 또 나가는 그런 회사들한테 인수합병이라던가 협업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것도 열어두고 그다음에 위믹스 회계 처리 논란 저는 이거는 사실 좀 이해는 안 가긴 했어요. 이번에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 회사 측에서 만들어낸 건데 결국에는 그 캐시 개념처럼 코인도 그거 해가지고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게 분명 매출로 잡히는 게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법적으로 그런 상태이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회계 처리 방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과거 사례 말씀드리겠다. 들고 있던 비트코인 자체도 회계 처리 못하기도 했다. 12월 30일에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1월 1일 다시 샀다고 하네요. 뭐 얼마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외부에서 산 암호화폐 회계 처리는 정립이 돼 있다. 그 코인 투자 넥슨이 코인 비트코인에 뭐 200억인가 그때 투자했던 거 있었죠. 뭐 내려갔다가 뭐 올라가고 하면서 그 중간중간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회계 처리 쪽으로는 정립이 됐다고는 해요. 하지만 자체 발행한 코인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가 정립이 돼 있지 않았다. 그런 부분 여기서 아직도 처리가 정리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걸 어떻게 반영이 될 건가 이거는 이제 규정 그리고 게임 내에서 코인들 그런 거는 더더욱 회계 처리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드레이크 코인 수입이 있었으나 이거는 이제 그 법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지 이게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코인에 대해서 좀 엄청 시장에서 적극성 띄었던 게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좀 정립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추세가 중요하고 이런 거는 코인 얘기니까 저는 좀 넘기도록 하고 P2E 개척자다. 그래서 전략은 선점 뭐 이런 것도 그냥 자연스럽고 라이선스 매출 적지 않다. 여기 재판 청구 금액 1조 원 요거 미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6월인가 그 결과가
그때 이제 재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위메이트 쪽이 좀 호재로 움직일 거고, 만약에 패소 이런 걸로 나오면은 상대 회사가 좀 더 수익을 볼 거고. 자, 그리고 뭐 블록체인들 이런 것들 좀 패스. 그리고 이건 아이템맨이 아니냐, 이름만 달리한 거 아니냐, 그 코인으로 갖다 살 수 있었던 거, 리니지 뭐 집행검을 샀다면 그 아이템은 해당 게임에 매달려 있다. 미르4의 캐릭터는 게임에서 분리된 거다. 이거 NFT로 갖다 거래되게 해가지고 미르4에서 뭐 1억 얼마짜리 캐릭터 거래 있었다고 뉴스 나왔었죠. 그런 부분을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 전략이라던가 해외 소셜 카지노 전략 뭐 등등 해서 물어봤는데, 블록체인과 연결하면 뭐 소셜 카지노 게임이 커진다. 그래서 썬데이 토주도 인수했고, 메타버스가 갖춰야 하는 것은 뭐 첫 번째로 간단 명료한 정의라고 본다. 지금 메타버스가 엄밀히 말하면은 그 단어가 그냥 이제 좀 그런 세계관 느낌이지, 뚜렷하게 A가 메타버스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엮일 수 있고 저기에도 엮일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오아시스 시스템과 게임 회사 로블록스는 메타버스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도 메타버스가 실질적으로 가장 엮이면서 수혜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게임 내용이지 않을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가상현실에서 게임, 뭐 그런 뭐 알 같은 그 뭐 침대 같은 거에 들어가서 눕고 뭐 이어폰 꽂고 뇌파 이용해가지고 이제 게임 내에서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뭐 그런 부분까지 가려면 당연히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고 한데, 그거랑 이제 와닿는 게 메타버스가 사실상 좀 게임 측에서는 가장 엮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수혜받을 수 있는 그 차세대 그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세대 기술력 그런 거에서는. 그래서 메타버스의 코어는 게임이다. 저는 이 말에 조금은 동의를 하긴 합니다. 메타버스 측은 이제 게임에 가장 본질적으로 엮이기 좋지 않나.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코인, 탈중앙화도 코인 얘기겠죠? 이런 것들은 저는 모르다 보니까 좀 넘어가고, 뉴스를 봤을 때 올해 외부 개발사 인수합병 몇 차례 있을 수도 있다. 추가 인수합병 기대.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이것도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저쪽은 이제 그 블록체인, 블록미디어죠. 그러니까 이제 코인 쪽을 좀 정리를 한 것 같고, 나머지 내용을 봤을 때 위메이드 맥스의 주가 상승은 추가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 영향으로 분석된다.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는 금일 미디어 간담회에서 위메이드 넥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인수합병 플랫폼인 위메이드 맥스의 자회사 및 외부 개발사를 인수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이런 게 좀 엮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 위메이드 맥스 활용한 외부 개발사 인수합병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 위메이드 맥스를 저희가 재작년 구조를 만들면서 인수합병 플랫폼이 될 것으로 포지셔닝을 했고, 그 첫 결과가 위메이드 넥스트의 인수합병이었고, 내부 개발 자회사가 성공하는 경우 넥스트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맥스도 플랫폼으로 인수합병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 내용이 내부 인수합병이 될 수도 있고 외부 회사랑 좀 인수합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외부 회사는 성공한 개발사, 얘네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자신들이 합병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땡겨오겠다, 이런 내용이긴 한데, 그런 게 또 시너지로 뭐 작용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보면서 그래도 주식에 좀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전에 뭐 3월 5개 게임 추가 런칭 요런 거, 그리고 게임 출시하고서 이런 거를 또 추적을 해볼 수 있겠죠. 얼마나 완성도 괜찮은지. 얘네가 그냥 이제 좀 잡스러운 게임이라고 얘기가 아니고 윌메이드 게임이라고 하니까, 뭐 물론 이제 나와봐야 알아요. 회사 측이 말을 한다고 해서 항상 그 회사 말이 정확히 지켜지거나 그런 거랑은 조금은 결이 다른데, 이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인수합병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얘기. 근데 이 부분은 인수합병은 사실 위메이드 뭐 맥스가 위메이드랑 한다거나 아니면 위메이드 맥스가 좀 대형 기업들이랑 뭐 좀 협업 인수합병 한다, 이런 뉴스 나오면은 좀 괜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합병도 올해 안에 얘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건질 수 있는 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코인 쪽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항상 이런 간담회에서 뒤에 자신들의 회사의 비전이 나옵니다. 지금 게임 추가한다 그러고 뭐 실적에 대해서는 조용히 넌지시 언급을 하고, 그 뒤에
회사를 어떤 식으로 했다가 운영을 하겠다. 지금 뭐 게임이랑 뭐 어떤 걸 엮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슬쩍슬쩍 정리할 수 있는, 즉 간담회 나오면은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주식이 정말 제대로 하시려면 시간 많이 필요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퇴근하고 놀고 뭐 하면서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진짜 놀고 싶으면은 나중에 자리 잡고 하시면 돼요. 그냥 꾸준한 수익 좀 나오는 그런 루틴이 됐으면은 그때부터 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종목들 간단하게 검색식으로 만들 수 있게 좁히고, 즉 종목 검색에 대해서 시간을 압축할 수 있죠. 그리고 종목 내가 찾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은 루틴이 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뭐 2시간, 3시간 걸렸던 게 점점 계속 하면 할수록 시간이 줄어들어요. 한 30분? 마음먹으면 한 10분, 20분이면은 검색기 이용해가지고 딱딱 찾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그 조건에 맞춰서. 그리고 재료도 처음에는 해석이 오래 걸리죠. 아직 숙련이 안 됐으니까. 근데 하다 보면은 이거 좋아. 그냥 보면은 어느 정도 내 스스로 기준에서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고 생각을 많이 할수록. 생각을 안 하고 재료를 계속 보다 보면은 아무리 백날 첫날 봐도 이 재료에 대해서 좀 좋아 보이는 건지 나빠 보이는 건지 아무 생각 없이 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항상 재료 뭐 나오면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재료가 좋을까? 뒤에 어떻게 움직일까? 틀리더라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생각해보는 그 습관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해봐야지 뒤에 내가 이렇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안 가. 하라 그래. 이 재료가 조금 뭔가 아쉬운 측면이 있었나? 그런 거 다시 고찰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과정을 안 겪고서 나 생각하기 귀찮아. 재료 안 봐. 간담회? 이런 거 귀찮아서 안 봐. 못하러 봐. 뭐 나오겠어? 저거 안다고 돈 벌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그 와중에 이제 버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내가 재능 없다라. 아니면은 시장에서 애초에 그 정도의 재능 가지신 분들은 정말 5% 미만? 1% 미만?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 어느 선까지는 노력으로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1000에서 한 3000 정도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그 재료 해석이라던가 그런 재능도 좀 분명히 필요한데 한 1, 2천? 이 정도까지는 그냥 노력으로 돼요. 진짜. 완전 막 욕심 덩어리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욕심만 많고 노력은 하나도 안 한다. 그건 애초에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되는데 1, 2천, 2, 3천 한 달에 그런 구간까지는 노력으로는 웬만해선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인들만 봐도 교육으로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곳은. 근데 이제 거기서 넘어가는 데는 분명히 자신만의 그 벽을 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벽 일단은 애초에 다들 처음부터 사실 월억 10억 이런 거 생각하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한 달에 저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달에 그냥 월급 그 당시에 이제 한 100 조금 넘고 100 한 중순 중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100 조금 넘고 그것만 받아도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다 그러시잖아요. 월급 정도, 월급 반만 나와도 좋겠다. 그 마음가짐이 어느 순간 뒤틀어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진짜 50, 100 이것만 벌어도 진짜 소원 없겠다 하는데 또 꾸준히 벌다 보면은 50, 100 만족 못해. 0 1개, 2개 더 붙여야 돼. 0 1개도 만족 못해. 2, 3개 나도 막 월억 찍어보고 싶고 하다 보면은, 근데 그게 루틴이 잡힌 상태에서는 이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어요. 애초에 그 루틴 잡는데 기본 필요한 부분들이 방금 설명드렸던 자신만의 노력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꾸준히. 그냥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구간이랑은 좀 달라요. 저는 제 생각에는. 꾸준히. 왜? 시장 나오는 것들 날마다 챙겨보고, 그리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 노력은 저는 기본적으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중력도 있어야 되지만 시간도 필요해요. 분명히 시간을 흔히들 표현을 갈아 넣는다라고 하죠. 서울대, 의대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보시면 아시잖아요. 변호사, 판사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하루에 막 12시간, 14시간은 의자에 앉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 정도의 노력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내가 14시간 못 앉아있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14시간은 못 앉아있지만 하루에 2시간, 3시간씩은 1년 내내 해보자. 2년, 3년 해보자. 이러면은 기본적인 조건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 방향성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그냥 간담회 저거 못하러 봐.
아니 뭐 봤더니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런 거를 이용해서 생각을 더 해본다는 겁니다. 뒤에 시나리오, 아 이거 내가 차트랑 엮어가지고 이런 위메이드 이런 거 좀 보면서 차트랑 엮어서 뭐 이번에도 10만원 깬 자리 이런 거 써서 본다고 했잖아요. 보는데 수급 들어와 이틀 연속, 아 이거 지수 돌려주고 괜찮겠는데? 요 구간에서부터 한번 분할매수 좀 슬쩍 해볼까? 위믹스 코인 때문에 뭐 어닝 쇼크라고는 하는데 그게 좀 과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임사에서 캐시로 만든 거랑 캐시 그런 개념이랑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은 아직 법적으로 정립된 건 없지만 이 회사가 강했어. 저점 깨면 반등도 잘 나와. 종목이 저점 깨고 반등 나오고 저점 깨고 또 반등 나오고 좀 종목이 탄력 있어. 밑에서 수급도 좀 계속 감 보고 있고. 근데 10만원 라운드 픽 깨고 이런 자리 깨고 라운드 픽 깨고 강한 지지 저항 있던 곳 깨고 9만원 사이에서 한번 움직임 보자. 수급 매도 때문에 밀렸는데 이게 들어오나? 들어오네. 그러면 얘네 지수 돌리면서 같이 반응해줄 수 있겠구나. 양매수 바로 지수 돌리니까 시원하게 반응해주고, 그 와중에 저런 뉴스들, 그리고 위메이드랑 맥스, 위메이드 맥스 이거 관리 종목 탈피 가능성 있고 저런 뭐 인수합병 얘기 있다 그러고, 얘가 지금 위믹스 코인이랑 좀 더 엮여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얘가 시총이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 위메이드 대비해서 한 시총이 한 10분의 1 되다 보니까 얘가 탄력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관리 종목을 저는 매매 안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리 종목 저는 1년에 한 2종목? 2번? 3번? 5번 안팎으로 합니다. 거의 매매를 안 해요. 아예 안 할 때도 있었고 거의 안 해요. 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그 리스크가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위메이드 맥스는 올라올 때 저 중간중간 계속 건드렸잖아요. 여기 내려올 때도 건드리고. 왜? 얘는 관리 종목이지만 재무가 진짜 박살나서 그거랑 좀 달라. 그리고 이번에 관리 종목 탈피 가능성도 있고, 위메이드란 든든한 회사가 버티고 있고, 위메이드 맥스가 그냥 단일로 갖다 떨어져 있는 회사면 모르는데 계열사가 있잖아요. 계열사가 있으면은 정말 재무 안 좋을 때 끌고 옵니다. 돈 투자해주거나 막 유증, 3자 유증 같은 거 그런 걸로 갖다가 살리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얘 실적 뭐 코인 엮어서 미르포 대박 나고, 예, 관리 종목 탈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런 거랑 뭐 이제 재료들, 간담회 같은 것들 그냥 뭐 보시다 보면은 뭐 모든 간담회가 다 내용이 좋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간담회 자체에 그런 미래성, 회사의 미래성 같은 것도 어필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항상 저는 뉴스 보면은 뉴스 하루 종일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뭐 하루 종일 봅니다. 진짜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면서 뒤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시장에 뭔가 새로운 테마 움직이면 그 뒤에 이게 재료가 어떻게 엮일 수 있을까. 그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피곤해요. 힘들 수 있고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면은, 아니 버릇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이 아니라 해야지 그 뒤에 생각이 계속 개선이 됩니다. 틀린 거에 대해서는 보완하면 되고, 생각한 거에서 맞으면은 또 그게 그만큼 짜릿해요. 제가 이제 장기 이런 거, 체스는 조금 손이 안 가고 장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먹은 그런 느낌인데, 장기, 그 다음에 오목은 사실 좀 와닿지는 않는데 오목도 좋아해요. 그 머리 수싸움 쓰는 거. 근데 이제 재료를 저는 그런 식으로 갖다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 재료가 뒤에 어떻게 움직일까? 장기 오목도 결국 수싸움이거든요. 상대가 다음에 어디다가 수를 둘까?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고 나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갖다가 허점을 만들고 공략을 할까? 재료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트랑 엮어서 이 재료가 있고 이 뒤에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차트가 어디 자리에 오면 좀 괜찮을 수 있고, 내가 이거 좀 이 정도 자리에다가 저 재료랑 같이 엮으면 매매하기 편할 것 같아. 아니면 이 재료가 뒤에 그냥 강강강으로 움직일 것 같아. 그러면 위에서 눈치 보면서 돌파 매매하거나 그렇게 엮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릇하면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발전. 그래서 항상 머리 쉬게 하지 마시고, 특히 20대 젊은 분들, 좀 30대 막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체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나이대 부분들은. 이게 가끔 제가 영상 만들다가 말이 좀 멈칫하거든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읽은 케이스인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그래서 이게 벌써 좀 조기 치매가 오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게 있는데, 진짜 이게 20대랑 다릅니다. 그래서 젊을 때 더 머리 깨워두시고 생각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